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3회차 필기시험 제1과목 심리학 개론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잔소리 조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 문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너무 많이 연구하고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 잡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자, 포인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기질과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먼저 체크하고요. 정답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불안정, 회피, 애착.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아동은 주 양육자에게 과도한 집착. 집착이 아니라 회피죠. 사실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 집착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정, 회피, 애착은요. 주양육자가 있으나 없으나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불안정, 회피, 애착이다라고 보고요. 답은 나왔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온도 나왔네요. 무조건 온도 나오면 등간척도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유, 온등하다. 온도 나오면 등간척도. 온도나 지능 나오면 등간척도다. 3번 문제 갑니다. 기억의 인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분과 내적 상태.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합니다. 우리 공부도 기분이 좋으면 공부 잘 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이 잘 맞으면 그 과목이 괜히 기분 좋고 공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과 내적 상태는 인출 단서가 될 수 없다, 있다. 특히 이상하게 수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 이런 분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학 선생님, 저도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국어 선생님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국어를 아주 국어 시간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 시간이면 괜히 수학 들은 날은 배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4번 문제 갑니다. 인상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현 성격 이론. 내현 성격 이론은 너 그렇지, 너도 내 맘 같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 형성을 할 때 타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아니라요. 아우, 쟤 마음에 안 들어. 너도 그렇지. 쟤는 얼굴이 지금 좀 이렇게 재수 없어. 너도 나하고 똑같지, 이런 거죠. 너도 나하고 같이, 이런 거. 이런 걸 내연 성격 이론이다.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인상 좋은데 이러면 이제 내연 성격 이론이 찌찌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렇지라고 해서 자기랑 비슷한 생각하는 걸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봐봤자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5번 갑니다. 프로이드가 설명한 인간의 세 가지 성격 요소, 이건 쉽지요. 현실, 통제, 자아죠. 그래서 자아 실현, 자아 관리가 여기서 파생된 거죠. 원초아는 본능이죠. 초자아는 도덕적 자아고요. 6번 갑니다. 성격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초기 성격 이론가들은 환경적 요인을 강조했다. 환경은 초기가 아니라 늦게 나왔어요. 초기에는 보통 초기의 발달 단계, 또는 성격, 이런 것들, 유전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초기 성격이 아니라 뒤에 후기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갑니다. 훈련받은 행동이 빨리 습득되는 건 도박이에요, 도박. 왜요? 도박은 도파민, 흥분 지수가 나오거든요. 전두엽에서요. 높은 비율로 나왔다. 그래서 비율 나왔죠. 비율 나오면 나고요. 변화 비율인데, 비율 중에서 가장 오래 유지가 된다. 강화가 오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강화를 더 나쁘게 표현하면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원랜드, 빠찡구. 언제 나올지 몰라요. 쓰리빠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경마, 어떤 말이 1등이 될지 몰라요. 주식, 어떤 주식이 지금 상한까지 가고 실시간간 변동이죠. 이게 미칠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게 변화 비율 강합니다. 경마, 주식,
빠찡고 이런 것들이 강화, 중독성이 강하다. 빨리 습득되고 계속 지속적이다. 이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8번 문제 갑니다. 조사 연구에서 참가자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가 가입한 정당 쓸데없는 거 물어봤죠. 인지 기능과 정당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죠.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앞면으로 알아봐야지, 앞면으로. 그래서 앞면으로 맞나 안 맞냐? 앞면으로 벌써 자체가 삑살이라 이거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임상심사 시험을 보는데 전기기사 시험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지가 잘못됐어요. 저는 임상심사 시험을 보거든요. 이래야 되는데 전기기사 시험 문제 풀고 김덕희 이 새끼 다 똑같이 나오냐면서 안 나오네. 이거 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눈으로 봐도 벌써 틀렸다. 눈으로 봐서 벌써 문제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앞면으로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 앞면 타당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정확히 말하면 검사가 무엇을 재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앞면 타당도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앞면으로 눈으로 보고 검사가 이 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앞면 타당도다. 앞면으로 봐도 쓸데없는 거 물어보니까 앞면 타당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9번 갑니다. 단기 기억, 이거는 상식입니다. 아닌 것은 장기 기억을 물어보는 거죠. 절차 기억, 절차 순서가 저장되어 있다. 이건 절차가 순서대로 오랫동안 기억됐으니까 장기 기억이겠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단기 기억인데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갑니다. 현상학적 이론 나오면 뭐예요?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따끈따끈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나오는 거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언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현실, 현재를 강조했다. 지금의 현상학적 장, 마음의 장, 현상이니까 지금이죠. 지금, 현실을 강조하였다. 현실의 어떤 문제, 주관적 경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게 현상학적 장이죠. 인간은 타고난 욕구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간주한다. 타고난 욕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해서 완전히 기능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상학적 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번 갑니다. 이건 쉬워요. 국어 문제입니다. 구별과 같은 말은 뭐예요? 편별이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이거 물어보는데 또 행동 조형 물어보면 안 됩니다. 구별, 변별. 12번 갑니다.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수가 작으면 표준 오차는 샘플링을 여러 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수가 작으면 표준 오차가 커지겠죠. 즉 대표성이 없다 이겁니다. 오차가 커진다 이겁니다. 사례수가 너무 작으면 대표성이 없다. 대표성이 없는 걸 표준 오차가 커지다. 그러면 작은 극의 효과를 탐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겠죠. 없다. 왜? 대표성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13번 갑니다. 발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의존적이기보다는 서로 배타적이다. 웃기지 마라. 발달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맥락을 이루면서 발달하는 거죠. 상호 의존적으로 발달한다. 14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상은 뭐예요? 파블로프의 개 시점이죠. 그래서 먹이가 있죠. 먹이. 침을 질질질 흘린다. 종을 땡땡땡 친다. 종으로 뭘 했습니까? 조건을 만들었죠. 옵션을 만들었어요. 이걸 조건 자극이라고 하죠. 그냥 먹이는 그 자체가 무조건으로 주는 거니까 무조건 자극이고요. 먹이를 주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건 뭐예요? 무조건 반응이죠. 무조건 반응이다. 조건을 땡땡땡 치면서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건 뭐예요? 조건 반응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불안 감소, 불안 테스트, 정서 이런 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을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렇죠. 정서적인 반응.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과 가장 관계 있는 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어떻게?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그래서 불안 감소,
정서적 반응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갑니다. 정신분석의 방어기제 중 투사는 뭐예요? 남 탓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을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다른 사람에게 남 탓하면 투사다라고 보고요. 16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종류는 나왔습니다. A는 정장 복장 스타일과 캐주얼 복장 스타일 중 어떤 옷이 면접에 더 좋은 점수를 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는 대학생 100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했죠. 실험 연구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게 옷이 좋은지 실험했다. 실험 연구. 17번 갑니다. 성격 심리학의 주요한 모델 중 성격 빅5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빅5 외, 호, 성, 정, 경이다. 그래서 외향성이냐, 호감성이냐, 성실성이냐, 정서적 불안정성이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냐. 그래서 호감성을 친밀성이라고도 한다. 친밀성 또는 우호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는 전두엽의 면적이 더 큰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전두엽의 역할, 전두엽 나오면 통제 기능이거든요. 통제 기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과제를 하고. 그래서 성실성이 높다. 전두엽 면적이 더 큰 경향이 있다. 통제를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18번 갑니다. 대뇌의 우반부가 손실될 때 주로 영향을 받는 거 우반부. 우측뇌죠. 우측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얼굴 재인, 재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재인이라는 뜻은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거. 우반부가 손상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반부가 손상되면 얼굴 재인이다라고 하고요. 응용 문제 만들면 좌반부가 손상할 때는 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또 논리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는 발음이 안 나는 좌반구가 손상될 때다라고 보고요. 19번 갑니다. 비행기 여행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존재,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느낌을 갖게 만드는 무의식 나왔네요. 무의식적 갈등의 전이, 뭔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의 전이가 정신분석적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20번 갑니다.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원인과 결과에 어디서 출발하냐? 원인과 결과. 귀착되는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귀인 이론. 그래서 영화에 귀인이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귀인 이론인데요. 이거 복잡해요. 여기서 키워드 가면요. 통제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통제가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나머지는 뭔데요? 알 거 없어요. 그냥 통제가 가능한 건 노력이다. 즉, 노력 나오면 통제 가능해요. 여기서 통제 가능인 능력귀인이니까 능력귀인이 아니죠. 능력귀인이 아니라 능력귀인은 내적, 안정적, 통제 가능이다 나왔는데 내적, 안정적, 통제 불가능이죠. 통제 가능은 뭐예요? 노력이다. 이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보게 되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인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는요, 통제 가능은 노력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통제 불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번까지 풀어봤고요. 평이합니다. 난이도 두 번째 과목 이상 심리학 출발해 보겠습니다.